그런데요, 여당으로서는 이런 정말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오선 중진 의원 한 명이 이거 1년 뒤면 다 찍어주더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대통령 그래 우리가 모셔와서 썼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요. 그렇게 보도된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언론에 강한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섭 위원한테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저는 윤상현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악화된 민심이랑 그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논란이 커지니까 두 사람이 백브리핑 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맥락만 볼게요. 그 윤상현 의원은 언론이 침소봉대, 이거 그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춘 부의장님, 예. 원래 뭐 진박이라고 불렀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해서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졌다. 대통령 모셔와서 썼으니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1년도 아니고 한 3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게 아닐까. 3년 뒤 우리가 또다시 선거에 나가는 3년 뒤에는 충분히 국민 여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걸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이 어디서 당선이 됐습니까? 민주당 텃밭인 도봉구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그 당시 당선됐을 때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그런 민주당을 공격하는 현수막 하나도 달지 않았다. 예. 나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맞는 현수막 달았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공략하는 법을 본인이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왜 갑자기 당론을 따르면서 민심과 다른 선택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도 지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김재섭 의원에게, 초선 의원에게 이 중진 의원이 저런 식의 발언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큰 피해를 준다? 국민들께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예. 우리 윤상현 의원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 당시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반대했지만 그 뒤에 지금 이 맥락이 그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가 탄핵을 지금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뭔가 잘못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정권을 내줬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면서 마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도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영이라면, 보수라면은 이런 이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곳 아닙니까? 가장 제1순위로 내세워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저런 발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좀 지리멸렬해지고 약간 어려워졌던 것이 아니라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윤상현 의원처럼 계속해서 탄핵의 강을 건넌 국민의힘을 다시 되돌려오고 끌어오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 진영이 대권을 잡아올 수 있을 때 유일하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탄핵의 강을 멱살을 잡고 끌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렇게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면서 1년 뒤면 민심 달라진다, 우리 다음 선거 때까지 민심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진영이 어려워진 것이지 결코 탄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언론이 요만한 거 이렇게 키운 거다, 윤상현 의원. 왜곡된 거다. 전체적 맥락 봐야 된다고 갖고. 글쎄요. 이제 김재섭 의원의 강한 유감 표명이 누구를 향한 유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거다. 형, 나 어떻게 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김재섭 의원 하면 수도권, 정확히는 서울 강북에서 당선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데, 평소 SNS 통해서 도봉구 지역구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을 했는데, 일단 뭐 신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만 개여서 지금 휴대전화 제대로 못 보고 있고, 김재섭 의원도 이 해당 논란 이후에 아예 가족 노출 사진까지 삭제를 했어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뭔가 굳이 구설에 오를 만한 발언, 특히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이 결국 대통령에게 혹은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어떤 발언을 해야 될 텐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김기현 부대변인.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대는 어엿한 대통령이다 힘내시라. 이제 홍준표 시장과 윤상현 의원 모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위는 있고 여러 논란은 있지만 우리가 어렵게 모셔온 사람이니 잘 지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현 시점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나갔다고 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저번 8년 전에 그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는데요. 예. 근데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유가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 이후에 뭐 부당하고 뭐 보수가 분열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근데 가장 큰 지점이 있습니다. 탄핵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만약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안정감 있게 했다면 개헌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그런 안타까움,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서로 악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개월 만에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급기야 해서는 안 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어떤 권한을 사용했죠. 이 부분은 절대 잘못입니다. 하지만 8년과 같은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란 걸 통해서 조기 대선에 급급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다시 한 명을 대통령 만드는 데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맞지 않은 옷, 몸집이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라면 개헌을 통해서 권력 분정과 어떤 견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있다는 측면에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뭐 장동혁, 곽규택, 뭐 박준태 이렇게 해서 주진우, 유상범, 직함생략하고 여러 정점식 등등 해서 오늘 긴급 오후에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 근데 의원총회에서도 뾰족하게 뭔가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이 된 탄핵안 표결에 직접 나갈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할지 물론 비공개 자리니까 어떻게 중지가 모여드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저렇게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모였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난주 토요일로 돌아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내 거취를 일임한다 이 말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전권을 맡긴다고 보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아니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엄 선포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었죠.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두고 이것 또한 계파 싸움이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전쟁 중에 무슨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현재 원내대표직을 좀 더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자 하고 오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윤계는 좀 자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뭐 그런 어떤 계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우리 당의 당명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국민의 어떤 마음, 국민을 위한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정신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금 전에 들으셨던 조경태 의원, 대통령 거취 문제부터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성동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해서 책무 다해야 된다. 권영세, 전쟁 중에 장소 안 바꾼다. 모르겠어요.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는 뽑힐 것 같지만
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재심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자, 우선 저는 이 친윤으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그동안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또 대통령과 술자리도 하고 했다는 분들이 그럼 과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데 대해서 막지 못했는지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자주 대통령에게 한남동 관저로 불려가서 저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방치했던 또 막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져야 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번 이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예. 저는 굉장히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사정이었습니까? 당시 지금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 같은 경우에 실탄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테이저건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다 나오는데, 정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불상사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데, 예.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었으면 이거는 또 다른 상황으로 저는 급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의 리더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야기했잖아요. 원내 문제는 내가 대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본인은 뭘 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들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자기 방에 앉아서 이 국회 본회의장에도 가지 않고, 아니 이 의사당 밖에 그 당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방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어떻게 할지 문제를 상의하고 논의하는 와중에 본인은 자기 방에 혼자 있었어요. 그게 리더의 태도입니까? 그게 원내를 책임진 사람의 행동입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저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슨 뭐 맡은 사람이 계속만 이 차원을 떠나서 이미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저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대표에게 계속 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염치 없고, 또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이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뭔가 변화해야 되고 뭔가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를 해야 될 시점에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하죠? 저는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9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국민의 원내대표에 대한 후보를 모집하고 한 3일 뒤쯤에 보시는 것처럼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또 이른바 친윤계에서 원내대표를 뽑으면 한동훈 대표는 원외로서 여러 가지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한계를 느꼈다면, 또 원내대표가 친윤으로 되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혹은 뭐 이 탄핵 정국에서 또 표결 여부 이런 것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의 여론과는 달리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친윤계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고, 또 경선도 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인물 혹은 이 당의 중진을 잘 모을 수 있는 중진을 사실 추대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처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태를 친윤계 의원들, 중진들이 맡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당권을 지키려고 하는 집착으로 보여지고, 저는 또 개인적인 추가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대통령과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교감이 있었다고 하면 이분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저희는 아마도 이분이 지금 사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사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일단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 중에는 12월 3일 그 계엄 후에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통화한 건 맞지만 뭐 늦게 알려져서 미안하다는 취지 정도 짧은 통화를 했다.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일단 설명이긴 합니다. 네, 그 해명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는다. 그러면 친윤, 친한 이런 계파가 아니라, 경선이 아니라 조금 원만하게 중진을 모을 수 있는 현명한 중진을 추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 물론 뭐 한동훈 대표 가까운 친한계 쪽에선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대통령 거취가 본질 아니냐라는 글쎄요. 지금 아직 그 내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 만나봤다면요.